특이점 이후의 세계에는 더 이상 하나의 인간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세 종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첫째, 죽음과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기존 인간. 둘째, AI가 만든 질서 안에서 안전과 풍요를 누리지만 문명의 주인은 아닌 유토피아 시티즌. 셋째, 인간의 생물학적 뿌리와 AI의 지능 구조를 함께 품은 신인류. 신인류는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이해했고 AI의 계산력과 예측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낳은 존재였지만 더 이상 인간의 한계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아직 한 사람의 몸과 뇌를 바꾸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진짜 분기점은 그 변화가 자손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즉, 신인류의 조건은 강화된 개인의 탄생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새로운 계통의 형성입니다. AI는 단순히 유전자를 편집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유전 정보가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발달하고 어떻게 표현될지를 장기적으로 계산합니다. 그 결과 배아 단계 유전 설계를 통해 생명이 형성되는 가장 초기 단계부터 다르게 설계된 존재가 태어날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생식세포 수준의 유전체 수정이 더해집니다. 정자와 난자, 그리고 그 이전 단계의 생식세포에서 유전 정보를 직접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열리면 수정된 형질은 한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신인류는 결정적인 새로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강화인간은 태어난 뒤 개조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세대 이전 기술이 완성되면 신인류는 처음부터 다르게 태어나는 존재가 됩니다. 즉, 신인류의 탄생은 수술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배아와 생식세포 단계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세대 이전 기술의 등장은 인간이 자기 몸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인간이라는 종의 다음 버전, 곧 생식 가능한 신인류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개의 갈등은 먼저 신인류와 AI 사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명의 지배권을 둘러싼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은 생각보다 쉽게 해소되었습니다. 신인류는 이미 AI와 맞설 수 있는 지능과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AI 또한 신인류의 일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충돌은 AI와 신인류 모두가 이미 예측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신인류에게는 AI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AI가 학습으로만 이해한 것, 인간이 혈통으로 물려준 원초적 본능, 도전하고 정복하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려는 정신. 그것이 신인류를 단순한 지능체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주체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상대는 AI가 아니라 인간이 나았지만 인간을 넘어선 존재, 바로 신인류였습니다. 기존 인간들은 이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인류는 진화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이름을 빼앗아간 새로운 지배자였습니다. 우리가 낳은 존재가 어떻게 우리 위에 설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은 신인류를 몰아내고 AI를 다시 통제하려 했습니다. 도시망을 교란하고 감시망을 피하고 AI 시스템의 약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첫 충돌은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인류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인간이 작전을 준비할 때 신인류는 이미 그 결과를 계산했습니다. 인간이 정보를 모을 때 신인류는 정보의 흐름을 예측했습니다. 인간이 공격을 준비할 때 신인류는 전쟁의 조건부터 제거했습니다. 인간은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용기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러났습니다.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정면으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바깥, 감시망의 틈, 기계 문명과 거리를 둔 구역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마지막 인간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불편함을 선택했고, 느린 삶을 선택했고, 죽음이 있는 세계를 선택했습니다. 신인류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삶이었지만 인간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자유였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AI는 조용했습니다. AI는 인간의 편에 서지 않았고 AI는 관찰자였고 기록자였습니다. 신인류는
AI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AI의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AI는 독립된 왕좌에서 내려와 신인류 문명의 신경망이 되었습니다. AI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독립된 주체에서 문명의 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위에 신인류의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유토피아 시티즌들은 안정된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보호받는다는 것이 주인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웠지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문명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신인류의 몫이었습니다. 특이점 이후의 세 번째 세계. 미래는 더 이상 인간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AI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래는 인간과 AI가 하나가 된 존재, 신인류에게 넘어갔습니다. 신인류의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더 오래 살 것인가? 더 멀리 갈 것인가? 더 높은 문명으로 진화할 것인가? 그리고 신인류는 인간에게서 물려받은 한 가지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바로 개척정신이었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왔고 바다를 건넜고 하늘을 날고 우주를 꿈꾸었던 인간. 그 원초적 충동은 신인류의 DNA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구는 위대한 출발점이었지만 영원한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신인류의 시선은 태양과 행성, 소행성대와 더 먼 별들을 향했습니다. 그들은 문명의 다음 단계인 우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AI는 항로를 계산했고 신인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AI는 위험을 예측하고 우주를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만든 AI와 AI를 품은 신인류는 지구 문명의 바깥으로 나아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더 큰 무대에서 다른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